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명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동행팀 제2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저번에 진행했던 대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해설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건국헌법이 국무위원 등으로 조직된 국무위원은 의결기관 맞죠? 현행헌법의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은 아니고 심의기관이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제도 따라갔으니까 4년 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 간선제였습니다. 제헌헌법 때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국회에서 간선제로 했다. 그다음에 한 번은 중임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하고 승인을 얻도록 했다. 국회는 임기 4년에 단원제를 채택했다. 모두 맞는 내용이 됩니다. 2번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 변경에 국민 투표를 거치겠다. 바로 이게 이제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니? 이거를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 사항에 대한, 이게 이제 중대 사항이죠. 국민 투표하도록 했다. 오케이,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 발안제 채택했죠. 그래서 초자 개발 중국 써보겠습니다. 초자 개발 중국. 그래서 이게 중대 사항에 대한 국민 투표고 이게 국민 발안제. 그다음에 헌법 개정 시 개폐할 수 없는 조항 명시했다. 그다음에 개별적 불신임제, 이게 개별적 불신임제.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질서 도입 맞죠? 그다음에 3차 개정헌법도 여러분들 그냥 써보겠습니다. 각, 본, 정, 중이잖아요.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원칙.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설치됐다.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 내지 검열 금지 원칙 규정됐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채택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4번이 틀렸을 텐데 현행헌법은 제9차 개정헌법이다.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 이게 여러분들이 근현대에서 배웠던 그 6월 항쟁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다음에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 상권을 폐지했다.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하나 줬는데 이게 맞으면 이게 틀렸고요. 이게 맞으면 이게 틀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은 이 3차 개정헌법을 쓴 거 써보면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위헌정당의 선심판은 3차 개정헌법 때 최초로 규정이 되었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도는 있었습니다. 헌정사 어려워하시니까 풀어보라고. 그 다음에 2번, 1번.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침해받은 신뢰에게 보호가치, 중한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에다 맞고 2번 합헌 키워드죠. 무기징역, 가석방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옮겨도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빨리 답으로 나왔고요. 한번 조세법 관련된 규정들은 빨리 바뀌죠. 그래서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국법 질서에 신뢰와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에는 원칙적으로 세율 등 선제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맞는 질문. 그다음에 4번. 4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위헌 키워드를 찾을 수 있죠. 자꾸 취소 죄송합니다. 최고보상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동안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법상 부칙조항,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로 원칙. 뭐 전체적으로 맞는 질문이죠. 이런 것들이 뭐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 다음에 이익관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 다음에 국회가 법률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커질수록, 이런 경우는 법률로 원칙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사항에 가까워진다. 2번 법률 위반 원칙은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내용에서 적용이 되고 기본권 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3번 시도지사가 행정사의 수급 상황을 조사해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험 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거였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도록 했으니까 재량을 부여했네요. 이 판례가 여러분들 어떤 판례냐면은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매년 1회는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행정사라는 자격증 시험인데 이것을 직업으로 얻고 싶은 사람들은 몇 명을 뽑더라도 매년 1회는 시행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하위 법에서 그 뭐라 해야 될까 위임도 없이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그 필요할 때는 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량을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연도에 시험 보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이 되는데
법률에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의회 유보 원칙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거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3번을 답으로 볼 수 있죠. 자, 헌법 전문이죠, 여러분들. 지겹죠? 8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한 번 더 개정한다. 이게 맞고요. 2번이 맞네요. 재판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있어서 법률이 위반되면 위헌으로서 선언돼서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3번.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추상적 프로그램적 규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구체적인 기본권이 도출이 안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도출이 됩니다. 바로 응분의 예우를 해줘야 돼. 헌법적 의무를 있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3.1운동은 독립운동이고 4.19는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긴 한데 그게 다른 건 다른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설정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경제질서. 우리 개인의 사적 거래를 합니다. 공법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사후적, 구체적 규제보다는 사전적, 일반적 규제 방식을 택한다? 껌 한 통 사먹는데 되도록이면 일반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를 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다. 2번 헌법 제119조는 기본권의 성질을 독자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실책임의 원리가 기본 원칙인데 우리가 뭐 민법에서 제조물책임법이라든지 실화책임법 등의 특별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답이 될 텐데 그 사형기업을 그 긴절한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죠. 이전해 버리면 소유권을 우리가 국가나 기타 공법인을 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는 우리가 그 소유권을 뺏어가진 않죠. 하지만 국가가 광범위하고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되는 문장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기본권 보호무인데 기본권적인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문제된다. 이는 국가의 보험 없이는 타인에 의해서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무력화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맞고요. 2번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국가의 기본권 보호를 다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과잉 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죠. 과잉 금지 원칙은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 나머지 맞죠.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서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맞고 틀렸죠. 오늘따라 참 튀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민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호자에게 불리하지만 그러한 차별적 입법 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국가가 무조건 위헌적인 것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이게 위헌이었으면 여러분들 담배 못 펴요 지금. 그래서 헌법이 위배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니까 2번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요. 1번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그다음에 상임위원 3명, 그다음에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다음에 4명, 4명, 3명 맞고요. 그 진모에서 한번 당했을 건데 3번부터 보면 평등권, 재산권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헌법 제10조부터 헌법 제22조까지거든. 재산권은 헌법 제23조란 말이죠. 24조는 뭐냐면 선거권입니다.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할 수 없고 25조는 공무담인권인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기본권이나 재선권 이런 것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2번 그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나 단체도 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어린 애들이 인권 침해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어른들이 대신해 줄 수도 있겠다. 4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은 인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은 비공개이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회의가 원칙적으로 공개인 거랑 좀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침해 최소성 관점이 있는데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방법을 먼저 규제해보고 어려운 경우에는 여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방법 부분과 여부 부분을 바꿔서 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건 맞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제한, 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빨리 풀 수도 있겠죠. 2번은 여러분들도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바로 윤창호법인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 생각보다 센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것도 여러분들 가격이 좀 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일률적으로 우리가 법 적용의 하한인 2년이나 아니면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위배가 되는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3번인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사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절도죄랑 야주죄랑 특수절도죄를 동등하게 취급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절도의 상습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원칙이 위배된다. 이 부분이 틀렸겠고요. 4번.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미신고 수입 물품을 감정한 자죠. 이 사람은 물건값에 대한 이득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감정 수수료 이 이득을 얻었죠. 그래서 물품을 몰 수 없을 때 우리가 도매 가격, 물품값으로 추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자기 책임 범위를 벗어난 제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정당해산 심판인데요. 좀 어렵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옳은 거는 1번으로 바로 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순방은 사고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신 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죠. 2번 정당해산 심판의 사유로서 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입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랑 동일하게 봐야 되냐 이건데 이건 그림 하나 그리면 쉽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죠.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헌법 제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단어는 정당 해산 이유가 돼요. 사유가 된단 말이죠. 이게 넓어지면 정당이 쉽게 해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좁혀지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개념인데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정당 해산 사유는 좁아져야 되는 개념이니까 동일하게 볼 수가 없겠죠. 뭐라도 얘가 좁아야 되겠죠. 얘가 좁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한번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다.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숙고해야 되는데 이거 문장을 기억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 심사의 척도에 의하냐. 여러분들 통상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거 뭐냐면 다른 국가기관이 이렇게 기본권의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해. 이때 헌재가 약간 제3자로서 심판부를 줘. 이때가 여러분들 통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당해산 심판은 제3자의 입장에서 헌재가 심판을 보는 게 아니라 헌재가 직접 갑이라는 정당을 해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거랑 비례원칙이랑 이때 제한할 때 심사하는 거랑 좀 달라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3번 해설을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그 위헌심사 척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상 결정이 충족해야 되는 일종의 헌법적 요건 또는 헌법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외울 필요 없이 이 경우랑 이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이 경우랑 이 경우가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4번 가처분 이 청구인의 신청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는데 그 지문 자체는 다 어렵지만 답은 1번으로 쉽게 맞출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이죠. 최소한 보장이다. 맞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 있죠. 그 다음에 기관 임무에 사용대한 것은 원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권이 없죠. 하지만 굳이 시키면은 예외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최신 판례입니다. 중요해요. 기초지방자치단체 A 자치사무에 대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B가 감사를 하려면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전에 감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위법 사실이 발견됐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말이 길죠.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대요. 그다음에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대요. 그럼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특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되지 않은 것이 어쩌다 걸렸다. 그리고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확장 내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4번은 틀렸는데. 그러면 사전에 특정되는 거 맞는데 사전 통보를 해야 되냐? 사전 통보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 다 폐기하고 은닉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감사의 개시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합니다. 그래서 특정은 해야 되는데 꼭 뭐가 뭔지 사전 통보할 필요는 없다 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1번 그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근로자 임금이 뭐 월급이 있겠고요. 그렇죠? 월급. 그다음에 뭐 주급이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 일당 1급이 있겠고 그다음에 시급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 주 단위로 정해진 주급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소정 근로시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해요. 이게 뭐냐면 1주가 7일이잖아요. 그럼 6일은 근로를 해요. 1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주휴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장님 입장에서는 시급 쳐줄 때 이거 일 안 했으니까 하루는 근로 안 했으니까 돈 안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계약하고 싶잖아요. 어림도 없이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급을 이제 환산할 때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우리가 근로시간 수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근로자는 이득이겠지만 사장님은 좀 손해겠지만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맞고. 이번 증여 계약을 합의해냈네요. 원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신고기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합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이 있는데 금전을 제외합니다. 왜일까? 왜 금전은 줬다가 바로 돌려줘도 없던 것으로 보지 않을까? 바로 이자 발생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하루라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증자의 계약의 자를 침해하지 않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그다음에 일반적인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 관련 사항도 포함될 수 있는데 명예는 외부적인 가치 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나 쩐다. 주관적, 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4번 죽은 사람 일반적 인격권이 있는데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 친일파 규정 이렇게 하면은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은 됩니다. 근데 침해는 안 되는 판례 친일파 규정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2번 보시면은 적법 절차 원칙 부차개정어법 맞네요. 그 다음에 이 처벌, 보완 처분, 강제노역은 예시 규정이다. 맞고요. 한번 적법 절차 원칙에 조출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인 요청이 있는데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노소가 누락되어 있다. 무조건 위헌이냐? 그럼 현행범 체포는 위헌인데 현행범 체포할 때 어떻게 적절한 고지를 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 빨리 잡아야 되지, 그죠? 그쵸? 그다음에 행정상 즉시강제 판례인데 미리 그 불법 도박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수거하겠다고 미리 알려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 기습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러한 요소가 누락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이 틀렸고요. 어려운 질문이죠. 4번. 아주 중요한 판례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그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도 돼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이 위배돼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최신 판례이고요. 이거 진도 나갔을 때 이제 그 진도를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W 진도를 그 다음에 이게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원래는 합헌 판례였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최근에. 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 영장주의. 법관이 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죠? 틀렸죠? 명령할 수 있죠. 2번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한다고? 그러면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되는데 검사가 위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체포 구속 즉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은 마지막까지 누가 결정해야 돼요? 법관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검사가 위라고? 영장기관 즉위가 되는데 2번이 답인가 보다. 3번 법원직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강제처분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영장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영장이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로 대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허가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영장주의가 적용은 되고 위배는 아닙니다. 틀렸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너무 쉽게 넣었나? 1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면은 우리가 그 내밀한 정보도 보호되고 공개된 정보도 보호하죠. 그래서 그 정부 비판이나 야당 소속 후보자 정치인을 지지하는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죠. 1번 틀렸고요. 2번 이거 맨날 시험에서 어떻게 나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만 인정되고 사자는 인정되지 않죠. 틀렸고요. 3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위헌이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죠. 4번 그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출소를 해요. 그 다음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 신고하도록. 이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판례이죠. 그 합헌 판례도 여러분들 W 근처에 해설에 몇 페이지니? 이거 근처에 있으니까 그 합헌 판례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출소한 후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합헌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4번 지문은 변동이 생길 때마다 귀찮게 7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서 너무 지나치다. 4번이 답입니다. 15번 네,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죠. 틀렸고 2번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데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까? 이거는 약간 엄격한 심사죠. 가장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제한인가?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완화된 심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완화된 심사라고 하려면은 그 W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입법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혹시나 착한 내가 여러분들 착한 제가 해설에다가 저 써놨네요. 그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비례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그래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정도인가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한번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위헌인디? 수단의 적합성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답인데 4번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꼭 알아놔셔야 되고 이 대한변호사협회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했다. 이게 로톡 어플리케이션 사건입니다. 그 이순환 때에도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밥 먹을 때 뭐 보죠?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뭐 요기요 보죠? 그다음에 뭐 숙박업소는 여기 어때 이런 거 보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다양하게 있는데 왜 변호사 광고는 온라인으로 못하게 하냐? 왜 변호사 관계는 어플리케이션을 못하게 하냐?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분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다양한 자유 경쟁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다 막을 필요가 없다 해서 헌법 위반이 되죠. 이거 이렇게 진하게 나오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광고 금지 판례.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학원 설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긴 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그렇게 막 큰 범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닫으래.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설립 운영자가 잘못했을 때 법인 측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 맞는데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게 그럼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냐? 개의 문제죠. 개가 사고 쳤으니까 걔네만 문 닫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관련이 있는 주관적 자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입니다. 틀렸고요. 2번
외국인이랄지라도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럼 직장 선택에 대한 인정할 수 있죠. 이거는 인간의 권리니까. 에이, 쉽다. 한번 직업의 자유 제한할 때 과잉금지 원칙 준수돼야 되죠.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는 좀 더 많이 제한할 수 있지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죠. 직업 형성권이 넓어지니까.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부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이게 여러분들 의무병사한테 최저신급을 챙겨주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먼저 결론부터 낸 판례라 그랬죠. 의무병사 분들에게 안타깝지만 그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좀 슬픈 판례이긴 한데 좀 옛날 판례인 걸 여러분들이 감안하세요. 제 기억엔 2000년대 초반 판례였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 넘겨보시면 17번 보시면 재산권성 인정한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가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상속권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쁘게 써야겠다. 왜 되고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 그 W와 기본서를 잘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권한이죠. 내 권한이 아니죠. 내 재산권이라 할 수 없다. 주주권은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충분한 재산권이 있고 주식 팔아넘길 수 있으니까 재산권성 인정이 되죠. 개인 택시 면허는 맨날 말했고요. 이것도 뭐 자주 얘기했고 이것도 여러분들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자기가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채권자의 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되고요. 영리 획득의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적 요건은 그냥 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권성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아두실 것이다. 그 다음에 18번 선거권. 여러분들 선거권은 포괄적인 입법권이 아니죠. 입법자가 만든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이거 아니죠. 빨리 선거권을 구체화시켜 줘야 되죠. 들렸고. 2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2대1 맞고. 3번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제 채택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4번 우리가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권은 가지게 되죠. 하지만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해설에 다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해설에 꼼꼼하게 써놨습니다. 너무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실현해야 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강남 애들이 사교육 500만 원씩 쓰니까 500만 원 내놔라 이런 거는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빼달라. 이게 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수학 빼달라고 헌법소 냈다니까. 그런 것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급식비. 급식에 관한 경비를 무상이 아니라 일부를 학부모에 부담을 하는 것은 괜찮죠. 왜일까요? 급식비는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장창창 다 틀렸죠. 4번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란 2번이 맞죠, 여러분. 어쩐지 답이 없더라고. 여러분들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서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부모의 기본권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그 가지는 사람, 쓰는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릴 때가 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근로의 권리,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의 권리에 규정이 안 돼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노인도 있죠. 이런 분들은 일을 시킬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들렸고요. 2번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인데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를 내놔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거 맞고 근로의 권리는 개인만 인정이 되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약간 그 보증금, 퇴직금의 형식을 가지는데 그 산업연수생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퇴직금을 줘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은 우리가 니네 나라에 돌아가면 이게 퇴직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주면 좋은데 너네 나라 돌아가면은 바로 입금시켜주겠다 하는 것은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1번. 당론과 다른 견해에 가진 소속 국회의원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낼 수 있다.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 맞죠? 상임위원장은 당의 상임위원회 소속선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임시의장 선거에 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틀렸고요. 국회의장이 심심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돼서 지정할 수 없었어요. 지정하면은 지정당한 사람이 1순위가 되지만 지정 못하면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대행한다. 맞다. 그다음에 연석회의는 의견 교환할 수 있지만 표결은 할 수 없다. 맞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내는지 모르겠다. 들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법률안 입법 절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됐을걸. 그치? 그래서 뭐 알바냐 이러면서 보낼 수 있어요. 일부 수정 안 되죠. 전부 거부만 된다. 제2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라는 가중 정족수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이 됩니다. 이게 맞네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나 공포한 날이 아니라 20일 후부터, 왜냐면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 20일을 경과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포괄이익 금지 원칙.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위법 형식은 예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도 있고 행정 규칙에 위임할 수도 있거든요. 다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재산권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행정 규칙이 아니라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건 아닌데 바람직한 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3번 위임의 예측 가능성 유무는 전체적으로 체계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죠. 그래서 조례 위임할 때랑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 위임할 때 조금 국민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조례에 위임할 때 포괄적으로 가능한 것은 자치 입법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자,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증거조사 할 수 있고 위헌법률 심판도 증거조사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너무 쉽다. 1번이 답이고. 그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때는 대법원을 거쳐야 되는데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죠. 그래서 거치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시에는 정지되죠. 대신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종국재판 외 소송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맞고 외까지. 폐지된 법률이라도 재판에 존재가 된다면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25번 대포 집사. 오케이. 대법원장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임 대법관. 오케이. 재판연구관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판사로 보호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번 내부 규율 사무처리. 머릿속에 뭔가 외쳐졌습니다. 법률의 저촉 골시를 이렇게 봤어.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 지겹지만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강사니까 빨리빨리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풀었을 때는 좀 어려웠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좀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많았죠. 그 부분은 좀 의도를 했습니다. 일부러 개수형 문제는 좀 뺐고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냈고요. 되도록이면 최신 판례를 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를 마무리하고 해설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